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형제난이 결국 차남 조현범 회장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장남 조현식 고문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은행과 손잡고 첨단 IT 기술 기반의 금융 경제 분야 혁신에 나섭니다.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버 X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이마트24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캄보디아에 진출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100개의 매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해도 올해 국산 베스트셀링카 왕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앤컴퍼니를 둘러싼 2차 형제난이 18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장남 조현식 고문과 손잡고 진행 중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 매수가 사실상 오늘 마감돼서인데요. 업계에서는 공개 매수 실패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MBK 측이 제시한 한국앤컴퍼니 공개 매수 기한은 25일. 23일에서 25일은 휴일인 만큼 실질적인 청약 종료 시점은 오늘입니다. MBK 측은 최소 20%의 지분을 사들여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측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공방을 지속한 가운데 유통 주식 수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우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의 백기사로 등판했습니다. 조명의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지분 4.41%를 사들였습니다. 사촌기업인 효성첨단소재도 0.72%의 지분을 확보하며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로써 조 회장의 지분은 47.16%에 달합니다. 반면 조현식 고문과 손잡은 MBK 측은 30.3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이 50%에 육박한 가운데 MBK 측이 경영권을 뺏어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3.8%, HY는 1.5%의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유통 가능 주식은 20% 안팎. MBK 측이 남은 물량을 모두 모아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현범 회장 측이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종 결과는 공개 매수 마감 후인 오는 27일 MBK 측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MBK 측은 자신들의 지분 매입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앤컴퍼니 주가 역시 MBK 측의 실패를 점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앤컴퍼니는 4.27% 하락한 16,3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MBK 측이 제시한 공개 매수가 24,000원에 비해 32%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이달 초 2만 원대를 넘었던 한국앤컴퍼니의 주가. 그러나 공개 매수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현 주가 양상은 시장이 MBK 측의 실패에 이미 베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가운데 주주가치 재고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날 경우 주가 하락이 예견되는 만큼 조 회장 측 역시 주주가치 재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세 조종 의혹 제기도 변수입니다. MBK 측은 조 명예회장의 장내 매집에 대해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 조정이라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 결과도 살펴봐야 할 이슈입니다. 장녀 조희경 이사장은 2020년 조 명예회장이 한국엔컴퍼니 보유 지분을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할 당시 아버지의 정신건강이 의심된다며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조 이사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블록딜이 무효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현범 회장은 조 명예회장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MBK 파트너스를 향해 아니면 말고식의 딜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이버와 한국은행이 첨단 IT 기술 기반의 금융 경제 분야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한은은 오늘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사옥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금융경제 분야 혁신 도모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네이버와 한국은행은 현재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융합해 인공지능 AI 언어 모델의 활용 범위를 금융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의 최대 규모 AI 하이퍼클로버 X를 활용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 요약, 추천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들을 한국은행 업무에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한국은행과 협력을 통해 금융, 경제 분야의 기술적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IT 기술력을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조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차기 농협손해보험 대표에 서국동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NH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에는 오세윤 농협손해보험 마케팅 부문을 선임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오늘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되는 완전자회사 대표이사에 두 곳에 대한 추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국동 농협손해보험 대표 내정자는 국내외 증권과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전반적인 자금 운용과 자산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농협손해보험의 경영 전략 중 리스크 관리 기반의 자산 운용과 보험 본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서 내정자가 부합한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임추인은 오랜 경험에 따른 영업력 또한 탁월해 시장과 고객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세윤 차기 NH저축은행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채권 관리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추인은 15년간 현장 경험과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가졌다며 수익성 중심의 가계 신용 여신 확대로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추천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 내정자와 오 내정자는 각 회사별 자격 검증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되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하나시스템이 드론의 위협을 막는 적어도 대드론 체계를 개발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전파를 쌓아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그물 포획, 레이저 요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작은 크기와 조종 용이성, 근접 접근성을 앞세워 신무기로 떠오른 드론. 하나시스템은 이러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적어도 대드론 체계 사업 2건을 방사청으로부터 수주했습니다. 총 수주 규모는 약 350억 원 규모입니다. 하나시스템이 설치, 운용하는 대드론 통합체제는 비핵물체를 탐지하는 탐지 레이더, 불법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열상 감시 장비, 전파 교란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제머, 운용장치인 통합 콘솔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공을 침투하는 비핵물체를 탐지해 소형 무인기로 식별되면 전파 교란인 제밍을 통해 무인기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식입니다.
시설 방어에 특화돼 있는 대드론 통합체계는 육해공군 기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와 공항, 데이터 센터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도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화시스템은 50억 원 규모의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 방호체계는 원거리 3km 이상의 불법 드론을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자광학, 적외선 열상 감시 장비로 자동 추적한 후에 3km, 2km, 1km 등의 거리별로 다계층 복합 대응을 통해 표적을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3km 거리에서는 전파 교란, 3에서 2km 구간에서는 그물형 킬로 드론으로 포획, 드론이 중요 지역 1km 내 진입 시에는 고출력 레이저 장치로 요격하는 식입니다. 한화시스템은 기동성을 보장하고 도심, 중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되는 이동형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90도 고각과 방위각 360도에서 전방위 탐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편의점 이마트24가 캄보디아에 진출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캄보디아까지 3개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어제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사에서 캄보디아 현지 합작법인 사이한 파트너스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한 후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지역에서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맹 사업자의 경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로열티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고 시장 동향을 비롯해 법률 분쟁, 상권 분석 등 국내 사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절차들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마트24와 계약을 체결한 사이안 파트너스는 내년 상반기 중 1호점을 오픈하고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맞춰 5년 내 100개 매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가 올해 승용차 부문에서 소렌토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는 그랜저로 10만 4,652대가 판매됐습니다. 판매량 2위인 기아 스포츠 유틸리티 차 소렌토보다 2만 7,000대가량 더 팔린 겁니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지난해 소렌토에 밀려 2위를 기록한 그랜저는 2년 만에 승용차 부문 판매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카니발이 6만 4,552대로 3위에 올랐고 기아 스포티지, 현대차 아반떼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차 모델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같은 기간 2만 2,211대 판매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BMW 5 시리즈가 18,907대 판매되며 뒤쫓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렉서스 ES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연간 판매량 2만 8,318대로 수입 베스트셀링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북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 한 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박민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 여의주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빈집을 헌 자리에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지어 카페와 회의실, 임대사무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그림과 서예, 사진을 배우는 수강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카페를 직접 운영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다양한 마을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해 나가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재생지역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 재생지역의 내용을 모아서 10월 달에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걸 시민한테 알리고 또 우리 코디들도 다 모여서 그 전시회를 공감하고 했던 자리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지난 8년간 추진된 전주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 한 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입니다. 도시재생 활동가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춘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사업의 현실적인 방안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도시 재생은
국가 주도의 어떤 정책 사업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 들어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로 같이 인식하시고 함께 이걸 도시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활동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재생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을 끌어들이기도 해야 되지만 현재 사업들을 지역의 활성화의 기반으로 또 지역 경제의 기여의 기반으로 그 안에서 시민들이 지역의 삶을 꾸려가는 기반으로 가는데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건강과 활기를 회복해가는 도시재생 사업.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가며 도시재생에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어제 오후 DDP의 비정형 외벽을 이용한 222m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쇼 서울 라이트 DDP 겨울을 개막했습니다. 주요 콘텐츠인 자이언트 스텝의 디지털 아틀란티스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간 정각 10분간 깊은 바닷속 울창한 숲, 높게 솟은 바위와 폭포 등 대자연의 모습과 더불어 디지털화된 도시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게임 개발 서비스 기업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의 주요 캐릭터를 활용해 크리스마스에는 쿠키를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쿠키런 캐릭터들이 한 해 추억을 담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합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매시 30분에 5분간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할 예정입니다. 서울 라이트의 모든 작품은 상영 전 DDP 외벽과 현장 곳곳에 비치된 음성 안내 QR코드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해 QR코드를 인식한 후 접속해 희망하는 작품의 설명을 듣는 방식입니다. 특히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DDP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통해 DDP 지붕 위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며 화려하게 2024년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울라이트는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체코가 국가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 중심가에 위치한 카렐 대학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기 사건은 프라하의 대표적인 명소 카렐교 인근 얀팔라우 광장에 위치한 카렐 대학 철학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르튼 본드라체크 경찰청장은 1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이 대학 예술학부에 재학 중인 24세 남성으로 경찰은 총격범은 범행 직후 사망했으며 자살인지 경찰과의 총격에 따른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희생자들을 기리며 12월 2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3일 오후 12시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갖고 자정엔 종을 울려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때 아닌 폭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곳곳의 도시가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무릎 위까지 차오른 물에 사람들은 걷는 것도 힘든 상황. 도로 위 차량은 바퀴까지 잠겨 힘겹게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도시 곳곳이 침수 피해를 겪고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 2천만 명에 대해서는 홍수 경계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미국 기상청은 강수량이 200mm를 넘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 명이 연말 휴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번 폭우가 여행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요가 교실에 강아지 군단이 등장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통해 몸과 마음의 명상을 진행하는 학생들 사이로 귀여운 강아지들이 작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빠르게 흔들며 아양을 떱니다. 프랑스에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요가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가의 편안한 효과와 애완동물을 껴안으며 얻는 따뜻한 에너지를 결합한 파리지앵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엘라 루빈스키 설립자는 파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개를 집에서 키울 수 없거나 매일 데리고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요가 수업은 6주에서 12주 코스로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가 함께합니다.
수업 비용은 현재 35유로, 한화 약 5만 원가량입니다. 철조망과 벽 사이 공간,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기러기들이 순찰을 다닙니다. 울음소리를 내면서 경계태세를 놓지 않습니다.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주에 위치한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이 교도소는 수감자들의 탈옥을 감시하기 위해 기러기 요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기러기들은 교도소 내부 철조망과 벽 사이 공간을 순찰하며 만약 탈옥수가 발생하게 되면 큰 울음소리를 내 교도관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르코스 로베르토 드수자 교도소장은 거위들이 순찰견들보다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데 더 적격이라며 때론 순찰견들보다 용맹하다고 기러기 요원들을 칭찬했습니다. 지난 18일 월드컵 우승 1주년을 맞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초대형 메시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벽화는 높이만 30m에 이르며 벽화에서 메시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위풍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를 그린 마틴 론 작가는 이 벽화는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기점했다며 멕시코전에서 득점한 메시의 당당한 모습을 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무승부를 거둔 뒤 이어진 승부차기 접전 끝에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4대2로 꺾고 1978년과 1986년 이후 세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개장합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체류형 복합 공간으로 호남권 거점 관광단지를 목표로 합니다. 한화정밀기계의 새로운 수장으로 이성수 한화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사장은 풍부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정비 등 전략 사업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부정결제 고객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5,999원을 반복 결제하며 최소 결제 금액으로 최대 포인트를 쌓은 고객 890명에 이용 정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모주 DS 단석이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의 4배인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DS 단석은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맑은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오늘 밤까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편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깊게 쌓이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를 지나며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보이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영하 7도로 시작해 최고 기온은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영하 2도, 대전과 세종은 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영하 15도, 강릉 영하 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강릉 1도, 울진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9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1도, 부산 5도, 제주는 6도입니다. 내일 동해와 남해는 구름 많겠고 서해는 하늘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서해 3m, 남해 3.5m, 동해는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크리스마스인 월요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